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잦은 비에 남아있던 더위가 씻긴 것 같은 그런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날씨를 전하는 어느 여성 앵커는 기분 좋은 바람이 아침 저녁 분다. 기분 좋은 바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주 주말이 풀잎마다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절기인 걸 보면은 새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가을을 제대로 느낄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8도에서 29도가량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뉴스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국민 삶 책임지는 포용국가가 꿈. 네, 제목이 좋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가 꿈,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 아동 또 노인 수당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 구상을 통한 복지 재정 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집권 2기를 맞아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고용 소득 쇼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반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국정기조로 분명히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당장 이달부터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222만여 명이 신청을 했고 500여만 명에게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든 국가 재정 창고에 쌓인 이 돈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풀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세수에 맞게 국민의 삶을 나은 쪽으로 돈을 쓰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양극화 악화를 막고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겠다. 지금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뉴스자켓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년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5조 육박, 또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이 내년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크게 늘린 것과 함께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결과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4조 9,017억 원으로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조 5천억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 총 지급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총 지급액이 당초 발표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바꾸기 위해서 지급 방식도 함께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당해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신청해서 9월쯤 받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당해 상반기 소득분을 같은 해 8,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2, 3월에 신청해 이듬해 6월에 받게 됩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앞당겨주고 빨리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가깝게 주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1년에 한 번만 지급돼 수혜자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1년에 2번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뉴스아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포스코 45조 원 투자 2만 명 고용 밝혀, 이런 주제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내년부터 5년간 총 45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선 매년 4천여 명씩 총 2만 명 고용도 병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밝힌 데 이어서 포스코도 동참을 한 것인데요. 포스코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45조 원 투자는 과거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자액 17조 7천억 원에 약 2.5배에 달합니다. 고용 역시 최근 5년간 채용 7천여 명 규모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2023년까지 투자할 분야는 철강산업 고도화, 신성장산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또 인프라 사업 등 세 분야로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대기업들, 정부 투자기관들, 이런 기업들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아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2분기 성장률 0.6%, 소비, 투자 모두 추락,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6% 늘었다고 4일 어제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 1% 반등했던 분기 상승률이,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치 2.9%를 달성하려면 남은 3, 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 0.91에서 1.03%는 돼야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저조했던 것은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내수의 두 축인 소비 또 투자 모두 얼어붙었는데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투자 지표가 모두 역성장한 셈입니다. 2분기 수출도 전기 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기계류, 운송 장비 수입이 줄고 우리 국민의 해외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입도 3% 줄었습니다. 좀 다행인 것은 원화 강세 영향으로 올해 1인당 명목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추진위에 3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다음은 문 대통령, 국회 존재 이유 보여달라, 교제혁신 법안 처리 요청. 이어서 두문 불출 김정은, 오늘 문 대통령 특사단 만날까? 이런 주제입니다. 다음은 시진핑, 구구절 방북 무산, 트럼프의 견제구 먹혔나? 북한 입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대국에 황제와 같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진핑과 김정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북이 무산되는 게 거의 확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모든 병역 특례제 4년 내 폐지 검토. 이번에 국위를 선양한 한국 축구, 야구 선수들이 대거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궜습니다.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이런 이론은 왜 특례가 없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이전 재점화, 이해찬식 20년 집권 승부수.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아주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발언권도 세졌고 주문도 많고 힘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 상업지역 그린벨트의 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한다.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세법 전문가라 불리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얘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금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거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자 소민 살림은 빠듯한데 왜 정부만 돈이 넘쳐날까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담배세를 거의 2배로 올린 것도 국민 건강도 지켜주고 세금 수입도 염두에 뒀지만은 가난한 서민들이 담배를 더 피우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금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드는 격이 돼버렸는데요. 참 웃지도 울 수도 없는 정부의 세금 정책이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재무 시인의 나는 벌써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50대가 되면 일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기획을 수정했다. 60대가 되면 일 따위는 걷어차버리고 애월하지 먹고 노는 삶에 충실하겠다. 올해 60이 됐다. 70까지 일하고 여생은 꽃이나 뒤적이고 나뭇가지나 희롱하는 바람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벌써 죽었거나 망해버렸다. 이재무 시인의 나는 벌써란 제목의 시였는데 유머 감각이 넘치면서도 콕콕 들어박히죠.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면서도 다시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각오, 결단,
계획 속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계획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지켜지지 못할 거라도 세우고 또 세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런 게 삶이죠. 이재문 시인의 나는 벌써란 시, 재미있는 시, 의미가 넘치는 그런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의 언덕길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술의 건강 부담금 매기는 방안 논의, 이런 주제입니다. 김용익 한국건강보험 이사장이 소주, 맥주 등의 건강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주가들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네요.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한 달을 맞아서 이달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나 공단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담배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면서 주류 역시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류세, 세금이 더 붙으면 술값도 좀 모르겠죠.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외국인도 찾는 농촌 체험 마을, 이런 주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이스협회가 전국 천여 곳에 이르는 농어촌 체험 마을을 외국인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관계부처는 오는 10일부터 1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농촌 관광자원 국제 포럼을 열고 농어촌 체험 마을의 국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20개국 200여 명의 농어촌 생태 관광 전문가 또 여행사 관계자가 참여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주와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 취향과 정서에 맞춘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디즈니랜드 여러분 가보셨죠? 세계인이 항상 들끓는 그런 관광 자원이 풍요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재밌고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의 풍부한 우리만의 특색 있고 그런 재밌고 볼만한 그런 관광 자원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뉴스섹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지난주 아시안게임 일본과의 야구 결승전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도 3할이면 대단한 것이다. 결국 7할은 출루하지 못하지 않느냐. 3할이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구 룰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습니다만 타자가 타석에 서서 10번 타석에 서면은 3번 정도만 안타를 치거나 홈런하거나 또 포볼로 진출해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다. 이 목사님은 또 이런 예를 덧붙였습니다. 내놓는 영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하는 감독은 없다고 말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평균적으로 3할이면 잘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니까요.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